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제목처럼요. 삼성중공업이 쉘과 에퀴노르의 FPU 프로젝트를 다시 수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21년 11월 삼성중공업 IR 자료와 한번 보시죠. 해양 플랜트 관련 수주 추진하던 것들인데 지금 보니까 저 4개 중에서 수주 받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빨간 박스 친 거 그게 노스 플라테 프로젝트였습니다. 토탈하고 에퀴노르가 미국의 멕시코만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FPU 플랜트 추진하던 것인데 그게 그때 그 22년 상반기 수주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거의 다 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죠 그때. 그런데 22년 2월경 갑자기 토탈이 철수 선언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상당히 실망스러웠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추진이 중단됐고요. 한동안 뭐 저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이게 살아 돌아왔다 이겁니다. 23년 말까지 FID 결정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탈 지분을 쉘이 인수했다는 것이고 에퀴노르하고 지금 사이좋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쉘 지분 51%, 에퀴노르 49%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쉘이 그 캐피털 마켓 데이라는 그 행사에서 공개한 겁니다. FID가 되면은 그 후 건조공사는 삼성중공업이 수주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거 토탈이 철수하기 전에도 삼성중공업 수주가 사실상 그때 예정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프로젝트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노스 플라테가 스파르타로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삼성중공업 IR에서 에퀴노르가 하던 부캐 프로젝트는 지금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된 거니까 잊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나이지리아의 보온가 프로젝트는 확실하게 끝난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카타르 프로젝트는 다른 못된 놈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중은 나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되는 영상을 한 번씩 다 다룬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린 지난 영상을 한번 영상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네요. 혹시라도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얼마 전에 철수한 노스 플라테 요거나 전격 재개해서 삼중이 수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22년 3월 5일 영상 도중에 이렇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부활했다 이런 겁니다. 위치는 과거 사진, 과거 기사, 작년 기사죠. 작년 2월 기사인데 그 사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걸프 오브 멕시코에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개요는 명칭이 노스 플라테에서 스파르타로 이름을 바꾸었고 걸프 오브 멕시코 루이지애나 해변에서 275km 떨어진 수심 1300m 해상에서 오일 하루에 10만 배럴, 가스를 하루에 4천만 큐빅피트 생산하는 FPU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가동이 되면은 거기서 기름 생기고 가스 생기니까 그거 이제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유조선하고 가스 운반선 수요가 새로 생길 거다 이렇게 당연히 파생 수요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합리적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배들도 삼성중공업 수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부터 순차로 수주가 거의 확실하게 전망되는 주요 프로젝트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금액은 이제 정확하지 않고요. 그림 그리려다 보니까 저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먹구구로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림 그리기 위해서. 세다 FLNG는 내년 말 이후 가능할 것이고 스파르타 FPU는 금년 말 이후에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금년 내에 수주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다음 주부터 수주 공시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림 보시면서요. 또 다른 기사 한번 보시면은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추진하는 그 72억 불짜리 멕시코 트리온 오일 프로젝트, 저거는 누가 수주받을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경쟁 중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한테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 그림에서 포함 안 된다 이겁니다.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삼성중공업이 트리온 프로젝트, 우드사이드 추진하는 트리온 프로젝트를 낙찰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저 그림에다가 전망시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전망시라는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저렇게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뭐 저러다가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망시 합계가 지금 207억 달러입니다. 207억 달러. 예. 근데 삼성중공업 건조 속도보다 수주 속도가 지금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 잔고는 계속 높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수주 잔고보다 더 빨리 상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앞으로 수주할 게 저게 다가 아니잖아요. 선박 건조는 하여튼 간에 현재 운항 중인 선박들 가운데 수명이 10년 넘어가는 것들은 노후선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여튼 전부 다 싹 친환경 선박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유조선이나 LNGC 이런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호황이기 때문에 새로 건조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컨테이너선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아무리 지금 불황이 깊어진다 한들 장사를 계속 하겠다면은 전부 다 컨테이너선도 전부 다 새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예? 이런 일이 지금 에버그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 선사들 계속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선박 대량 발주가 컨테이너선과 LNGC에서는 이제 다 지금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유조선 분야는 아직 본격 시작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조선 분야가 아마 가장 늦게 사이클 타는 모양인데 뭐 지금부터 슬슬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터지겠죠. 그러다가 한 10년 후, 늦어도 20년 이내, 가령 한 2035년 이후에는 그때 또 건조하는 대형 상선들은 뭐겠습니까? 그때는 4세대 이상, 4세대에서 계속 5세대 이렇게 계속 발전하겠죠. 소형 운자로도. 그래서 4세대 이상 소형 운자로 제가 볼 때는 MSR이 될 것 같은데 이걸로 추진하는 원자력 추진 선박 건조가 마치 지금의 LNGC처럼 붐을 이룰 가능성, 요거 지금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현재의 이 조선 호황 사이클은 상당 기간 진행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제가 세 가지 전제 조건 충족하면은 그러면 삼성중공업 주가 주고 10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세 개가 이거 아닙니까? 조건 1. 현재의 수주 호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어져야 한다. 이게 조건 1인데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조건 2. 선박 유해 분야 신규 사업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기업 변신 추진해야 한다. 이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어렵고 매우 도전적이고 매우 불확실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건 3은 향후 이익이 급증할 텐데 그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 전략 요거 잘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 요런 것이 조건 3인데 저는 이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조건 1과 조건 2가 성취되면은 조건 3은 따라서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 영상에서 밝힌 거 아닙니까? 결국 과제는 삼성중공업의 지속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는 거. 요거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죽자 사자 그야말로 목숨 걸고 조건 2를 위해서 할 일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거 냉철하게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조건 1을 성취 못하면 조건 3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세월이 흐르면은 삼성중공업은 다시 눈물 젖은 빵 조각이나 씹는 그런 거짓 신세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잘 하면은 따뜻한 밥상 계속 먹을 수 있지만 잘 못하면은 저렇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투자자들도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에게 관심을 점점 더 많이 보이고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뭔가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다시 시장이 외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조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민폐노총하고는 인연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요. 이제 쳐다보지도 말고요. 민폐노총은.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거. 가령 말이죠. 물가 올랐다고 임금 상승 당연히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가 올랐으니까 임금 올려달라. 이거는 양아치들 떼법입니다. 떼법. 기업이 왜 물가를 보존을 해줍니까? 기업한테는 그런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기업에게는 이제 비용 상승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응할 문제이지, 기업이 그 물가 보존해서 임금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임직원들이 죽자 사자 일을 해서 잘해서 기업 실적이 가령 100% 이렇게 개선되고,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거죠. 지속 가능. 이게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인될 때 비로소 급여 연봉 한 10% 정도 올리면서 성과가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 임직원이 아무리 죽자사자 일해도 실적 개선 의미 있게 지속 가능하게 확인이 안 되면은 급여는 동결하거나 오히려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이 죽자사자 일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이겁니다. 충분 조건은 뭡니까? 실적이 의미 있게 지속 가능하게 개선돼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진 보시면은 21년 5월 3일 삼성중공업 종가 6,990원으로 7,000원 밑으로 이제 깨졌는데, 그 후 2년간 이 하염없이 정처 없이 떠돌다가 4,000선에서 헤매기도 했죠. 그러다가 지금 2년이 지나서 이번에 6,990원을 다시 콕 찍었습니다. 이번에는 뚫고 올라가려고 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만간 7,000 이상으로 이제 돌아오겠죠. 그 후에는 다시는 그 7,000 밑으로 내려갈 일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삼성중공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